지난 월요일 날 회동이 있었고 그 다음 날 뭐 회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제 나왔었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홀대했다라는 여론들이 아주 뭐 시중에 압도적으로 많았죠. 특히 뭐 구내식당 같은 곳에서 뭐 아무런 뭐 저것도 없이 그냥 콜라 한 잔만 주고 가고,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불러서 저녁까지 먹이고, 뭐 이러다 보니 이 회담에 대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. 특히 또 대통령의 어떤 뭐 옹졸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각 신문에 이 사설의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떤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죠. 특히 모든 게 그렇습니다. 내용보다 중요한 게 저는 뭐 형식이 일단 상당히 의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이렇게 여론이 불리하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곳곳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거나 사퇴하라는 지금 집회가 연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조금 전 아마 당사 앞에서는 신의 한 수죠. 뭐 거기 신의식 씨인가요? 네. 뭐 보니까 그냥 욕만 하더군요. 아주 그냥 뭐. 예, 뭐 그 개 XX를 반복적으로. 근데 그렇게 말할 게 없나요? 예. 말을 못하죠. 왜 욕밖에 못하죠? 그렇게 이제 그런 쌍욕을 하는 이유는 네. 한동훈을 비롯해서 어제 저녁 때 모인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. 네. 뭐 피해망상증에 빠진 것 같아요. 사실 네. 오인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개 XX다. 뭐 아주 반복적으로 뭐 집회 아니에요? 마이크 잡고. 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모욕이라고 봅니다. 근데 참 저런 걸 일반 국민들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? 저 사람들은 말이 안 하고 그냥 욕밖에 할 말이 없구나. 그러니까요. 아니 뭐 말을 해야지 무슨 뭐 계속 무슨 개 XX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네. 참 그걸 또 좋다고 박수 치는 분들이 있어요.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 같습니다. 저게 뭐 보수 뭐 저런 모습을 뭐 보수라고 제대로 된 보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. 네. 참 보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품격입니다.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 저렇게 맨날 입만 열면 개 XX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. 또 보니까 한동훈 대표 집 앞에서는 누구 뭐 김사랑 씨인가요? 네. 그 옛날에 무슨 뭐 이재명 대표 그때 뭐 병원 입원 거기를 또 뭐 앞에서 그냥 피켓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더라고요. 참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대표를 향해서 뭔가 여론에서 안 되니까 저런 방식으로 뭔가 지금 한 대표에 대한 압박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국민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.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.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 SNS를 통해서요.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공격들이 있는데 심지어 예전에 아마 권성동 의원이 도곡동 7인방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이게 본인이 패러디한 거라고. 네, 본인도 뭐 그런 거 그거 저 뭐 우리 저 보좌진들이 뭐 한남동 7인 하니까 그냥 바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. 근데 버젓이 지금 SNS 현상에서 소위 도곡동 7인방 그러면서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. 마치 무슨 문건인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핵심 관계자 현아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한 대표 장인을 비롯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아주 익숙한 얼굴이 두 사람 보이죠? 전 도곡동에 간 적도 없는데 갑자기 도곡동 7인방이 돼버렸어요. 제가 현정님이 저보다 한급 위에 그러니까 서열을 일단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딴 거는 모르겠는데 좋으시겠어요. 그거는 뭐 우리 지호님보다 한 끗 위라는 거 그거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전 정말 이게 웃기는 게요.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 나온 한호섭 정무수석 이 사람이 도곡동 7인방에 올라가 있어요.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, 진짜. 진짜 뭐 누가 저런 장난질을 하는지. 근데 저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요. 오늘 아침 제가 뭐 9시 무렵에 아는 지인이 언론계에 있는 지인이 이거 좀 보시라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누가 돌리는 거야? 이렇게 물었더니 뭐 온라인상에서 계속 돌고 있대요. 그다음에 그 뭐
디스 인사이드 보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있거든요. 네네. 거기에 저걸 또 올렸어요, 누가. 아, 올렸다가 이제 저기 뭐 좀 찔리니까 그 금방 또 지웠더라고요. 예. 참, 네, 기가 막혔었죠. 아유, 황당합니다. 진짜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어떻게 참 도곡동 구경도 못 해본 사람한테 도곡동 7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.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정무석에 있던 사람을 도곡동 7인방이라 이야기를 하고 참 기가 막히네요. 근데 뭐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저 배포하신 분 그거 보시고 사실 지원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좀 위로 올려주시고 아니, 순서를 좀 그러니까, 바꿔주세요. 예, 재승환 씨가 아주 네. 급이 높더라고요. 예. 최승환이는 저보다 재승환 나이가 씨가. 어리죠? 예. 어, 그게 71년생인가 그래요. 예. 좀 순서 좀 바꿔주세요. 웬만하면 좀 나이 좀 보고 순서도 좀 바꿔주시고, 그래야지 뭐 이게 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위로 가면 좀 되겠습니까? 참 아, 만드신 분 부탁드립니다.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제발 좀 수정 좀 하셔서 다시 좀 올려주세요. 아유 참 기가 막힙니다.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. 네. 자, 이렇게 지금 나라가요, 참, 김건희 여사 문제로, 참 시끌시끌하고, 연일 지금 이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, 우리 북한의 김정은은, 지금 뭐 점점 이 행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. 일단, 지금 현재 러시아에, 북한군들을 지금 파견해서 곧 전투에 투입한다고 그래요. 네. 자, 그리고 오늘은요, ICBM 기지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. 북한이 저 ICBM을 가지고 있는 저 사일로라고 그러죠. 거기를 밑을 지금 직접 방문했습니다. 좁은 숲길을 지나니까 터널이 나오고 저 보십시오. 저런 숲길을 지나서 터널을 지나서 저렇게 지금 ICBM이 보관되어 있는 시설들을 저렇게 아주 큰 시설이에요. 저 시설에 직접 가서 저렇게 지금 한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저게 다 핵미사일 그 핵기를 장착한 핵폭탄을 장착한 이제 ICBM이거든요. 저걸 왜 공개했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뭔가 러시아로부터 좀 얻어오고 싶은 군사 기술이 저것과 관련된 거 아니냐. 뭐 또 네.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지금 미국 대선이 2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저런 식의 뭔가 사진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. 네. 참 저렇게 북한의 김정은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저렇게 이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미사일 기지까지 사일로까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지하 시설이 꽤 아마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저기 보시면 지하에 저렇게 지금 시설을 만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아마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. 그만큼 위협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응을 마땅히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아침에요. 육선 의원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시죠. 네.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돌아가셨습니다. MB 친형이시고요. 예전에 아마 1961년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코롱그룹에서 들어가서 코롱 상사 대표이사까지 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을 했고 아마 동생이 이제 국회의원 되는데 꽤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사실 그 집안에서 이 형이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그 어머님이 과일 행상을 해서 형님이 학비를 많이 대고 반면에 이제 MB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홀대를 당했다고 할까요? 예. 그러다가 이제 MB가 동지상고 들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또 고대를 들어갔지 않습니까? 이제 이상득 전 부의장님도 동지상고 나왔습니다. 네, 같은 동지상고 출신이죠. 예, 참 원래 나이가 89이신 것 같아요. 네, 35년생일 거예요. 서울 아산병원에 지금 빈소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. 예. 네,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 저도 아마 현역에 있을 때 우리 이 부의장을 자주 뵀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참 이게 형 동생 때문에 뭐 구속도 되고 하여튼 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. 네, 말년에 굉장히 잘 불운이 겹쳤죠, 말년에. 네. 참 제가 보면 정치를 이렇게 너무 밖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권력은 짧고요. 보통은 좀 긴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사실 뭐 이상득 전 부의장 같은 경우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동생 대통령 되는 거 하면서 꾸준 일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구속이 됐고 그렇죠. 당시에 이제 불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또 국회의원 한번 하시려고 하다가
또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 또 이런 반발이 일어서 그때 뭐 한 50인 정도 그 소장 서명했죠. 개혁파들이 네. 예, 불출마를 촉구하니까 2008년 총선 때 네. 그러니까 MB 대통령이 탄생해 있을 때 예, 굳이 친형이 또 육선에 도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네. 불출마를 촉구하는 45인인가요? 뭐 그게 네.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출마를 하셨고 육선 고지에 오르셨는데 아마 그때 이제 좀 스톱을 했었으면은 네. 네. 예, 그 말년에 험한 꼴을 좀 안 당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오늘은요,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 금정에 있는 범어사를 갔습니다. 네. 근데 이 범어사에 가서 한 이야기가 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자,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이걸 좀 분석을 해드리고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 지금 부산 금정으로 내려갔습니다. 당선에 대한 고마움 인사를 하러 갔는데 오늘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를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맞습니다.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저 이 선거 전까지 네.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된다. 네.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이야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풀어가고요.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의 논설위원회 쓴 칼럼이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지나간 자리,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, 그 자리가 어땠을까요? 그거 한번 궁금하시죠?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고 저희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